그래서 아마 김인석 당대표 인사,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다들 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로 내놓은 것이 사무총장. 이게 공천을 앞두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장 주목이 됐는데 한정혜 의원이 전임 당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했던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에는 권칠승 의원, 공교롭게도 대구 쪽에서 이번에 또 열심히 이 선거도 김부겸 했고, 캠프 선대위원장 그렇죠. 총괄했죠. 상주하면서 총괄했고 예. 김인석 대표가 잘하세요. 진짜 잘합니다. 근데 사람을 보는 눈도 탁월하시다라는 예.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저 두 분이 뭐 정치적 명분은 둘 다 친문이잖아요. 예. 친문이라는 측면에서도 훌륭하지만은 실력과 인성이라는 부분에서도 300명 중에 1, 2등을 다투는 분이다. 5등 안에 드는 건 뭐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10등까지 10명까지 늘릴까요? 두 분 다 실력과 인성으로서는 예. 탁월한 분이다. 예.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또 김남준을 홍보위원장 맞습니다. 김남준은 이번에 송영길 후보 캠프를 핵심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그냥 오로지 실력으로서만 인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번 인사.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주요 당직자들은 다 임명이 되지 않나라는 전망도 나오고,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 됐는데 사무총장보다 더 핵심인 뭐 수석이라든가 조직사무총장은 또 누구가 돼야 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곤 있고, 친청 쪽에서는 친청도 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청에는 떠오르진 않으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인사? 최한현 반장. 예. 이제 조금 며칠 더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의장은 이제 비토할 거리가 없는 분들로,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시고, 예.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당인으로서나 이제 오래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남아있는 당직 조금 더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이게 탕평 인사인지 아닌지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탕평 인사에 대해서는 김민석 신임 대표가 탕평 인사를 하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네. 김민석 신임 대표가 이미 당선인 수락연설에서 사실상 답을 다 했어요. 예. 당선인 수락연설에 탕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언급할 때 패배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했어도 같이 당선된 친청계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랬네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예. 네. 이미 그날로서 많은 시그널을 줬고, 예. 그 전에도 전당대를 거치면서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에서 이제 실력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인위적인 계파를 섞는 탕평은 없다. 나는 실력에 따라서 한다라는 말에 축약돼 있는 이미 의미가 있는 그게 진짜 거잖아요. 탕평이네. 예. 진짜 탕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탕평을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친청계 인사를 인위적으로 섞진 않겠다라는 걸 사실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어서, 이미 그날 당선인 수락연설이 나올 때부터 당내에서도 다 이 정도면 친문 정도를 섞는 인사가 되겠다라는 건 조금 예상이 가능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초대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당직들도 있어요. 그렇죠. 당직이 뭐 전략위원장 자리 있는데 뭘 억지로 만들어줘. 어떻게 될지를 이제 관심을 사람들이 갖는 거죠. 뭐 전략기획위원장 자리도 떠오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전략기획위원장은 너무 중요한 당직이어서 탕평용으로 쓰진 않을 것 같고, 네, 당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 그 정청래 대표 때 이제 뭐 이게 꼭 좋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청래 대표 때 당대표 되고 첫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손을 들고, 나 친명인데 나 당직 하나 주소, 탕평으로 했더니 하슈 이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나요? 네,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작은 당직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제가 당직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원래 그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은 국회의원이 당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정당 조직이라는 게 독일 거 뺏겨왔거든요. 사실은 독일에는 의원들은 파견단 형태로 의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섀도우 캐비넷 만들어서 활동하고 중앙당 조직은 전부 다 원외들이에요.
그게 이제 벽을 두는 이유가 또 있겠죠. 아, 그렇죠. 예. 그 왜냐하면 당원 중심이니까 의원 중심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당원 중심 사실상, 정당의 예. 반대말은 뭔가 하면은 의원 중심 정당이에요. 예. 원내 정당이라고. 원내 정당이라고 우리는 예, 보통 그러니까. 표현하죠. 예. 아. 근데 우리는 말은 당원 중심 정당이라 해놓고 실제로 원내 정당인 거예요. 예. 좋습니다. 다 국회의원들이 하잖아. 예.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고요. 예. 그 2부에 기륜형 논설위원이 나오니까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너무 적임자께서 나오시네요.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나눈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의 인사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인사도 인사지만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당면한 과제 너무 많은데 뭐 하나하나 좀 따져 볼까요? 일단 입법 과제로 치면 거의 킬러 문항들 수준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이나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의 후속 대책 마련이라든가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 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좀 난항이 예상되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너무 또 깊은 얘기여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 부정 여론의 압도적인 비율은 부동산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찾아야 할지 뭐 혹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감없이 전달해야죠. 그 유명한 그 게오르기의 25시라는 소설에 보면은 예. 옛날에는 잠수함에 토끼를 태웠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가 눈이 빨개지고 일찍 죽거든 사람보다. 이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토끼를 태우는 거거든. 예. 이제 당은 민심에 늘 예민해야 돼요. 그 토끼처럼 부동산 민심에 의해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낌새만 보이면 바로 청와대에다가 전달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게 김민석 대표가 맡은 어려운 역할이에요. 그 사실 이제 최하연 반장이 정책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전망이 좀 나오나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로드맵이 좀 있나요? 예를 들면 그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입니다. X에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정 필요성 언급한 적이 좀 있죠. 어떻게 좀 전망이 될까요? 이 방향을 이미 되게 네.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 거여서 예. 그러니까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그렇죠. 이제 비거주랑 실거주자를 이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얘기를 했죠. 이제 예.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으로 올리는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9억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을 두 가지를 이제 일단은 밝혀놓은 상태인데 예. 이 중에 이제 양도세 장특공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게 공개적으로 뭐 토론회나 아니면 기자회견이었나요? 네. 한 3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공제를 이렇게 줘야 하냐, 실거주자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표현을 했었고 예.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대통령이 공개 언급했었던 그 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부정 여론에 딱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당이 여기서 이거를 수정 조율하는 것은 이제 정책적으로나 정무적으로 이제 앞으로 논의해서 뭐 23일 고의당 정도 그렇죠. 한다고 하니까 하죠. 예.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되겠지만 만약 여기서 이제 이 앞에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언급했던 장특공제 요 부분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회수된다, 철수된다라고 하면 이건 전 정치적으로 시그널이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네. 어떤 의미에서의 시그널일까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정권 같습니다. 2년 차잖아요. 그리고 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있죠. 그리고 예. 사실은 원래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년에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여서 예. 올해 세제 개편안이야말로 정부가 대통령과 정부와 청와대가 생각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아마 적기다. 적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시장 선거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들어왔고 전당대회라는 이제 당내 선거도 있으면서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런 예. 변수들이 겹치면서 이제 원래 계획했었던 거랑 시나리오가 좀 틀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당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정부의 원래 생각이 반영될 것이냐는 세제 개편안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세제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어요. 수학은 2-2는 뭐 4 나오지만은 이건 민심이라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게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제의 불공정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의 오랜 그 축적된 누적된 과제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제 재정 관련해서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왜 꼭 이재명 정부가 근본적 해결을 해야 돼요? 욕 먹고 정권 뺏겨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예. 이거는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사고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1차적 책임은 개인이 있는 겁니다. 예. 지는 거고요. 그 보완적 책임들과 전체적인 공동체 관리자로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거지. 국가가 사회적 문제를 완벽하게 다 단칼에 해결한다. 이거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와 스탈린입니다. 예. 사실 이 지점에서 아마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의 어떤 당의 분위기 그리고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의견이 약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도 예. 예측은 그렇게 아, 예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고 예. 이미 우리가 잘 보안 유연하게 잘 수사권 때 바뀌어요. 보안 수사권 때랑 잘 같은 바뀌어요. 경로인 거죠. 보안 수사권 때도 대통령이 너무나 여러 번 공개적으로 했지만 예외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당이 철수시킨 거잖아요. 예. 그게 최종적으로 그 손을 정청래가 했냐 김민석이 했냐 한병도가 했냐 이것만 다를 뿐인 거지. 예. 결국 당이 철수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네. 예. 지금 이제 다음 선거를 해야 하는 당과 그렇죠.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정부는 좀 다른 거죠. 청와대가 이미 그 공급 이야기를 훨씬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 이게 예. 출구 전략이라고 봐요. 공급 얘기가 근데 출구 전략이 될지를 그러니까 뭐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연착륙. 이게 부동산 얘기가요. 저 지금 오늘도 밤새야 마찬가지인데 이게 답은 안 나오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음에 한번 좀 나를 잡아주면 더 깊게 특히나 보면. 금요일 날 우리 박지원 평론가님이나 이렇게 또 다른 분들 나오시면 더 깊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전문가도 아닌 전 못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거 말고도 예. 지금 뇌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경찰 개혁 저기 50. 그래서 지금 넘어가려고 너무 하는데요. 많아요. 예, 보안 수사권 문제, 그러니까 형소법 개정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안 입법만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냈어요. 네. 사표를 내고 나서 그게 사실상 수리가 됐다고 봐야겠죠. 동시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는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소법 뭐 민심이 만약에 급속하게 악화가 된다면 재개정 가능할까? 정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무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성호 장군의 이 메시지만 보면 내가 국회로 돌아간다면 형소법 이것도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이 과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했겠어요? 개인적으로 훌륭한 장관이시네요. 그런가요? 예. 당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건 김민석 대표한테도 이 형소법 보안 입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행안위 소속의 의원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이라기보다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 목소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는 정청래 전 대표였지만 이제 어쨌든 모두가 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던 거잖아요. 네. 보안 수사권 폐지가 맞다라는 목소리를 하나로 일단 전당대 과정에서 모았던 건데 이제 혹여라도 중소청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청래 전 대표가 지는 건 아니 거잖아요. 패배자니까 어쨌든 김민석 이제는 신임 대표죠. 김민석 신임 대표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인 건데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당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형사소송법 후속 대책만이 아니라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돼서는 노동계와의 어떤 협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라든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 지금 2년이지만 이제 4년 고려하고 있는 이런 여부들의 난제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김인석 대표가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구법 문제는 이제 지역의 문제거든요. 원래 지역 특구법이거든요. 앞에 예.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네. 그게 현행법은 이제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특구법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지역 차원에서 적용할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의 노동의 유연화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것 같아요. 이념적인 부분과 예.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에너지 이야기 나오면은 신재생으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탈원전 이야기 다시 되돌리자 이야기 나올 거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어떤 극단적인 분 이런 이야기다. 4대강 이야기 또 꺼내는 분들도 있고. 예. 뭐 4대강 뭐 예. 그냥 뭐 뽀개지 말고 예.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 안보 문제에서 지금 일본 한미일 관계가 거의 지역 안보 체계 하위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예. 그거 안 되돌리잖아요. 그죠? 윤석열이 했던 거. 그렇다 칩시다. 해도 된다고 봐요. 노동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표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야말로 핵심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눈에 얘기를 띄는 정확한 핵심 지지층은 어디입니까? 예. 지역적으로 호남. 예. 그다음에 저기 노동계. 샐러리맨들 아닙니까? 예. 그 노조 저 지도부는 뭐 정의당을 찍을지 뭐 무슨 당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예. 대기업 노조의 대다수, 공기업 노조의 대다수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 아닙니까? 이분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핵심 지층을 건드리는 문제다. 우리는 지금 저는 언론에서 오히려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네네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었던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냐 중도층이 빠지는 거냐 이제 또 연장선인데 예. 그러니까 기후환노위에 소속돼 있는 한 친명계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코어가 빠지고 있다는 걸 좀 인정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 네, 그래야 전략이 인정을 해야 이제 전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에 얘기했던 코어 지지층하고 같든 다르든 간에 왜냐면 그죠? 지지율이 예. 또 달라졌으니까. 예, 달라졌으니까. 네, 또 하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책적인 얘기랑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 52시간제를 추진할 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호 세력이었던 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랑 맞붙을 좀 생각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실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계랑 이렇게 등지면서 이걸 해야 할 만큼인 거냐라는 예. 이제 물음표들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노동계가 왜 근데 이제 그런데요?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하루에 최소 한두 분하고는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매일 이제 이어지니까 항상 늘 여쭤보거든요. 52시간 어떻게 하세요? 정말 다 달라요. 제가 봐서 이거는 재벌들한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뭘 52시간 없애야지 저기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만하고 대만이라든가 예. 그 선진국 사례 한번 다 보세요. 예. 그 재벌들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예, 아주 날카로운. 예. 아니 제가 다 찾아봤어요. 채찍기하고 동원해서 다 대만은 얼마 하는가. 뭐 예. 그다음에 저기 노동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대만 우리보다도 노동 시간 적어요. 훨씬 적어요. 저희 당내 의견이 사실 많아서 앞에 부동산 세제는 오히려 당내 의견이 분출되는 의견은 한 방향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 방향 예. 대체로 비슷해요. 이제 정부안 좀 수정해서 쓰자 이런 네. 건 거고 그다음에 경찰 개혁 열심히 하자 같은 방향인데 요거는 방향이 여러 개가 더 어쩌면 앞에 두 개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표 빠지는데 뭐 저기 건강이 너무 걱정거리 막 김어준 씨 이런 분들 뭐 진보 개혁이 어떻고 하는데 예. 그 조국 장관이든 사회권이 어떻고 예. 저기 참 많이 아는 척들 하시는데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바쁘시니까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빨리 나오십시오. 네. 예. 바로 2부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안이 되는 거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이제 수리 방침인데요. 바로 그 후임으로 박균택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 거론이 돼요. 얘기되면서 공소취소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예. 일단 그걸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냥 뭐 그러면 후임 장관도 말하자면 엄선해야 할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저 그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개각을 예, 하신다고 지금 예상이 했으니까 됩니다. 예. 그 상황에서 봐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월드컵은 신인 발굴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증된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서 예. 성적을 내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그 박균택 이건태 의원을 이야기한 것은 이 두 후보의 공통점이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소송과도 관련이 돼 있었던 의원들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소취소 문제가 엮여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